자네는 집중. 그거 배운 지 얼마 됐다고? 우리나라에 삼성은행 있습니까? 없어요. 왜 없을까요? 주가 조작할까봐? 무슨 소리야?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가를 왜 조작해요? 쏘리. 자네. 쏘리. 수업 안 끝났어. 수업 안 끝났어. 배꼽 시계상 곧 수업 안 끝났어요. 학생. 점심시간인데. 수업 안 끝났습니다. 1번부터 모르겠으면 어떡하죠? 이게 아... 야, 이거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근데 만드는 데랑 발행하는 데가 뭐가 다른 거예요? 돈을 발행하는 곳? 투자 좀 하세요? 투자요. 투자. 그럼 저 저도 교수님, 이렇게 저 하겠습니다. 제출하고 나가볼게요. 와, 문제가 남냐? 내가 남냐? 틀릴 순 있지. 그래, 틀릴 순 있다. 근데 너무 많이 틀렸네. 자, 우리 학생들이 제가 먼저 사전에 내놓은 문제를 한번 풀었는데요. 우리가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열심히 한번 공부를 해서 이 성적 좀 올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한번 시작해보죠.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반장 없습니까, 반장? 저야. 반장 인사. 어텐션! 바우. 아유, 안녕하세요. 좀 쉬운 걸로 가죠. 금융의 가장 기본. 은행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은행. 하겠습니다. 여신, 수신 이런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또 한때 그 저희 학교 여신 여신이 뭐예요? 증여하다. 이제 신은 신뢰라는 뜻이죠. 그럼 신뢰를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은행 입장에서. 그럼 뭘까요? 수신이요? 자네는 집중. 은행이 누구한테 신뢰를 준다. 그 말인즉슨 대출을 의미합니다. 그럼 반대로 수신, 말 그대로 신용을 받는 거예요. 이건 뭐죠? 저금! 이자? 예금. 그래요. 저축 은행한테 맡기는 거를 이제 수신이라고 합니다. 예. 와, 나 이거부터 우리 하면은 우리 진도 언제 나가? 자, 근데 은행은 생각해 보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서 돈을 받잖아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놔둘 곳이요. 아, 그 받은 돈을 놔두고 금고가 커야 된다. 네. 창의적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네 전공이 혹시 법학과요. 창의적인 거 같아. 또 은행이 많은 사람들의 돈을 받으니까 믿음? 그죠? 신뢰? 신뢰, 안전. 이게 정말 중요해요. 대중과 다수에게서 돈을 받아서 우리가 예금을 하잖아요. 그래서 은행은 강력한 법률에 의해서 규제를 받아요. 그걸 우리가 은행법이라고 합니다. 금산분리.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 그 은행을 보시면 우리나라에 삼성은행 있습니까? 현대은행, SK은행. 없어요. 왜 없을까요? 주가 조작할까봐? 무슨 소리야?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가를 왜 조작해요? 쏘리. 자네. 쏘리. 왜 분리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은행을 갖고 있어. 그러면 자기 모기업한테 돈을 막 빌려줄 거 아니에요. 대단히 위험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제 몇 금융권 혹시 이런 말 들어보? 오케이! You steal my number one! 1금융권이요. 그쵸. 그래서 은행을 제1금융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금융에는 은행만 있지 않습니다. 어디도 있어요. 대부업체요? 대부업체도 있고. 자네는 그런 거 잘하네. 보험 들려면 어딜 가요? 보험사요. 그죠? 보험사도 금융기관 중에 하나죠. 금융업체죠. 주식 사려면 어디 가요? 여의도? 아, 가서 이렇게 직거래? 주식을 사고 파들 증권회사. 저축은행 들어보셨죠? 제2금융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러면 1금융권, 2금융권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뭐 법에 의한 아니면 관습적 분류에 가깝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 뭐가 중요하냐? 그게 그냥 분류일 뿐이지. 하지만 우리는 몸으로 느낄 때가 있어요. 이자율. 준수야! 잘하는데? 야!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면 금리가 맞습니다. 낮죠. 왜냐? 제일 신뢰도가 좋잖아요. 제2금융권에서 받으면 금리가 좀 높아지고 제3금융권에서 받으면 당연히 금리가 더 높아지겠죠. 예금이자는 반대겠죠. 1금융권은 예금이자 금리가 좀 낮고 2금융권, 3금융권으로 가면은 예금이자 금리가 좀 높아지는. 우리한테는 그런 차이가 가장 좀 많이 다가오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1금융권, 2금융권을 알아봤어요. 이제 1금융권, 2금융권은 헷갈리지 않죠? 네. 네. 우리가 흔히 3금융권이라고 얘기하는 곳도 있습니다. 기존에 보니까 이자 제한법으로 딱 설정을 하고 보니까 1금융권, 2금융권에서 포용하지 못하는, 분명히 옛날에는 뭐 사채나 뭐 이쪽으로 가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안 되겠다. 얘네들도 제도권으로 불러들여야겠다 해서 대부업이라는 걸 만들어요. 대부업법을 만들어요. 이들은 제3금융권이라고 해서 제도권으로
넣어야겠다. 그래서 무슨 캐시, 무슨 머니 이런 데들 있잖아요. 이런 업체들이 이제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공식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다만 너무 높은 이자를 수취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자 제한법이라는 걸로 이자 상한을 만듭니다. 현재 2024년 요걸 찍는 3월 현재 우리나라 이자 제한법상 최고 이율은 몇 프로일까요? 20%. 20%! 정답입니다. 대박. 어떻게 알았어? 우리나라는 이자 제한법이 있습니다. IMF 당시에 이자 상한이 있으니까 이자 상한법 때문에 돈이 잘 안 돈다고 판단을 해서 잠깐 이자 제한법을 없앤 시기가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막 소비를 하는 이제 그런 문화도 많이 생겨나요. 그러다가 카드 사태라는 게 터집니다. 대학생들이 소득이 없잖아요. 그런 친구들한테도 신용카드를 막 발급해 준 때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었죠. 여러분 부자 되세요. 쓰라는 거죠. 쓰고 즐기고 그래도 되는 약간 그런 분위기. 한마디로 요즘을 표현으로 치면 욜로? 욜로였죠. 아.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래요. 그런 광고들. 그러다 보니까 소득에 비해서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너무 많이 발급받아서 막 써. 이게 막 쓰면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맞아야 되는데 마이너스만 커지잖아요. 당연히 못 버팁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사태라는 게 터져요.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은행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요? 이제 수업 안 끝났어. 수업 안 끝났어. 배꼽시 계산 곧. 수업 안 끝났어요. 학생. 점심시간인데. 수업 안 끝났습니다. 자, 은행은 일반적으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지방은행과 시중은행은 뭐가 다르냐면 시중은행은 우리나라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방은행은 자기 지역이 있는 겁니다. 그럼 지역민이 아니면은 이용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이용을 할 수 없는 건 아닌데 이들의 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 지역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서울에 없어요? 있죠. 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지역과 그다음에 광역시들, 서울이나 이런 데는 공통으로 와서 낼 수 있어요. 지집이 대구은행이 있고요. 이렇게 지역마다 지방은행이 있죠. 그래서 작년에 2024년 금융위원회가 이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추진을 발표합니다. 즉 우리나라에는 시중은행이 5곳이 있는데 조금 더 경쟁을 촉진해서 우리들이 바라는 더 많은 경쟁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지방은행도 시중은행으로 가는 문을 열어줍니다. 자, 그리고 이 57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지방은행 DGB 대구은행도 이번에 시중은행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믿고 있었다고. 혹시 그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면 뭐가 좋나요? 시중은행으로 전환을 하면은 아무래도 영업 지역이 자기들만의 영업 지역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전국을 대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모든 면에서 성장을 할 수 있겠죠. 게다가 요즘은 디지털 시대잖아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면은 훨씬 더 수익성도 좋을 수 있고 더 유리해질 수 있고 한 단계 스텝업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거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입장에서는 시중은행의 숫자가 늘어나니까 더 좋은 서비스를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은행과 또 제1금융, 2금융, 3금융 우리나라 금융 체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얘기 하나 드리고 마무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은행이라는 표현을 쓰죠. 은행이 영어로 뭡니까? 뱅크. 그렇죠. 그 정도는 알죠. 은행이 영어로 뱅크예요. 우리나라는 왜 은행이라 그럴까? 금행도 있잖아요. 은보다 금이 좋잖아. 그럼 금행으로 쓰면 되는데 왜 은행으로 했을까? 제가 교양 시간에 이 주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야, 가연아, 왜죠? 일본이 은본위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할 때 은행으로 번역이 되었어요. 거의 정확해. 일본이 은본위제를 사용했다는 말이 어떤 뜻인가요? 은이 메인이었어요. 그럼 일본은 왜 은본위제를 썼죠? 그건 저희 교양 교수님께서 물어보지 않으셔서. 우리 아시아에서는 옛날에 금전이라는 표현보다는 은전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썼죠. 왜냐하면 금은 많이 안 났어요. 너무 귀했어. 그래서 그중에 딱 적합한 게 은이었죠. 일본이 그래서 이 뱅크라는 단어를 딱 서양에서 갖고 왔을 때 생각을 한 거예요. 없는 거잖아, 아시아에는. 이게 뭐야? 얘들 와서 보니까 거래를 하고 돈을 맡기고 넣고 하는 거잖아요. 은을 맡기고 넣고 하는 곳. 그러다 보니까 금행이 아니라 얘네가 은행으로 번역을 은행으로 했고 우리도 그대로 갖고 와서 금행도 동행도 아닌 은행이 됐습니다. 수업은 다 끝났습니다.
벌써? 이렇게 빨리? 라고 여러분들이 실망해 하실까봐 제가 많지도 않아요. 딱 3문제 내겠습니다. 3문제 중에서 가장 많이 맞춘 학생한테 오늘의 상장, 오늘의 학생으로 저희가 간소한 상장과 그 선물, 상장의 선물이죠? 오.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자 제한법상 최고 이율은 몇 프로일까요? 너무 쉽다. 아까 다 나왔죠? 하나, 둘, 셋! 야, 두 분 다 정답입니다. 수업 열심히 들었다 우리. 자, 두 번째. 이것도 너무 쉽다. 아까 전에 수신과 여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중에서 대출을 의미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와. 이게 그렇게 고민할 문제였나요? 하나, 둘, 셋! 여신, 수신! 둘 다 나왔어요. 다 설명해 드렸는데 대출은 여신이죠. 그거 배운 지 얼마 됐다고. 수신은 신뢰를 받는다. 예금. 마지막 문제. 자, 우리가 1금융권과 2금융권의 차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럼 1금융권과 2금융권은 어떤 기준으로 나눴을까요? 얘들아, 미안해 쓰지 말고. 이게 그렇게 고민할 문제야? 자, 하나, 둘, 셋! 가연 씨는 금리가 차이가 있다. 준수 씨는 은행법의 영향 유무가 있다. 정답은 두 분 다 정답입니다. 1금융권, 2금융권 우리가 사용할 때는 금리 차이가 있죠. 그 은행법의 영향을 받고 안 받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준수 씨, 가연 씨 둘 분 다 정답으로. 오! 준수 씨는 세 문제 다 맞췄어요? 에이스다. 자, 오늘의 공부 열심히 한 학생은 준수 학생. 그대는 떡상 드리겠습니다. 떡상 상장이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어떠십니까? 소감, 교수 평가. 익명 되나요? 무슨 소리예요? 경제 수업은 처음 들어봤는데 굉장히 즐거웠고요. 그리고 너무 쉽게 가르쳐 주셔서 이 정도라면 이 회차가 끝날 때쯤에는 우리 모두가 경제학 박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이제 경제에 대해 아예 백치미 수준의 지식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강의를 시작으로 이제 경제 박사가 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머니가 머니를 통해서 조금 더 재밌고 조금 더 쉽게 경제 금융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어요. 오늘 수업 끝! 점심시간!